안녕하십니까. 더 AI 포럼 애그리텍 혁신 기술이 바꿔놓을 미래 농업 패널 토론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장을 맡은 이경환입니다. 앞에 여러 연사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농업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기후변화의 심화, 그리고 글로벌 탄소 중립의 요구 때문에 농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금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농업의 역사에서 배웠듯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고 글로벌 농업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이 그러한 시발점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농업에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로봇, 메타버스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들을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농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바꿔놓을 미래 농업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토론 후반부에 우리 패널 토론자분들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네 분의 연사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주량 박사님이십니다. 이 박사님은 학부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셨고 경영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농업과학기술 정책 연구를 수행해 오고 계십니다. 다음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유재준 이사님이십니다. 유 이사님은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헬스케어 스마트팜 사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2019년에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라이크 코리아의 김희진 대표님입니다. 김 대표님은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하셨고요. 현재 IoT 기반의 스마트 축산을 대표하는 기업인이십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과 한국판 뉴딜 국정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팜한농의 권희준 신사업팀장님이십니다. 권 팀장님은 식물병리학을 전공하셨고 현재 디지털 파밍 솔루션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저희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토론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메타버스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러한 기술들이 농업 분야에 그리 빨리 적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용 분야 또한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들의 현재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주량 본부장님, 그동안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과학과 농업의 어떤 중개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본부장님이 좀 보시기에 현재 이 기술 수준들은 좀 어느 정도이고 이것이 과연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인 건지 한번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면 그리고 비대면으로 뵙는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AI 포럼 1회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많은 좋은 발표 그리고 또 토론을 듣고 있는데 방금 이제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비교적 잘 안 알려져 있는데 K 농업 기술은 사실 글로벌 탑 수준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사실 많은 해외 국가에서 인정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처럼 농업 조건분리 지역에서 이 정도로 농업 상태를 발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가장 큰 것이 기술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잘 아시는 것처럼 ICT 기술력이 아주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ICT 기술력하고 농업 기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에그리컬처럴 테크놀로지라 그래서 IT, BT랑 대응할 때 AT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이 AT하고 ICT를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기술 수준 역시 두 기술 다 월드 클래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 수준이 높다 그래서 모든 그것이 현장까지 잘 가거나 그렇진 않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 시장이라는 게 워낙 그 글로벌 규모에서 보면 크지 않고, 또 농민의 구성이라는 게 영세농과 소농 위주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과금력이 부족한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이 농업이 시설 장비 장치 산업으로 넘어가는 디지털 농업 시대에서 시장을 형성하는 능력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농업의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을 구성하려면 결국 디지털 스마트 기술로 하는 그 원웨이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부족한 시장 창출 능력이나 그다음에 농가의 지불 능력에 대한 개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보완한다면 전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강력한 그 디지털 농업, 스마트 농업을 구성할 수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그 네이버의 위재준 이사님, 현재 그 IT 기술의 참 최첨단을 이끌고 계신데, 이사님이 보시기에 현재 이러한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메타버스 이러한 기술들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네,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그 헬스케어 쪽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헬스케어와 스마트폰을 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이제 그 질병에 걸렸을 때는 뭐 병원에 가 치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예방 활동할 때는 가장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음식을 먹거나 이런 쪽 관계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가장 잘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 환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을 가지고 스마트팜이나 농가에 뭔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한 3, 4년 전부터 굉장히 쭉 여기저기 좀 이게 많이 다녔었는데, 실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적용할 만한 마땅한 부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어떤 그 농가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 돼 있지 않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의외로 여기에 그 어떤 그 새로운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많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굉장히 기술들을 가지고 뭔가 농가의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적용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었던 것 같고,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헬스케어하고 이게 농업하고 같은 성향이 좀 있는데 어떤 그 전문 영역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가 굉장히 도메인에 대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 농업도 경험이 없으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인데, 이상할 만큼 그 헬스케어 쪽에는 많은 기업들이 스타트업들도 일반 기업들도 이쪽에 진출을 하는데, 이쪽에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실제 그 미래 잠재적인 먹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접목해서 뭔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비스들도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AI를 접목한다든지, 또는 그 뭐 빅데이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병원의 메타버스를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또는 사람의 어떤 일반 생활 환경하고 그다음에 가상을 엮어서 건강 관리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쪽에는 생각보다 그런 기업들이 적다 보니까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 농업 쪽에 분야하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 분야 보게 되면 정부에서 진행되는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과제를 만들고, 그 과제들을 기업들이 수행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떤 산출물이 나오고 그게 이제 산업에 적용이 되는 이런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도 보면은 이쪽 시장에, 그 헬스케어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냐,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장사들도 거의 뭐 매출 10억을 넘지 못한 데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영업 적자는 다 10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크게 이게 적자가 되면서도 굉장히 많이 새로운 기술 접목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가 한번 보일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똑같이 농업 쪽도 이쪽에 당장 뭔가 돈 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은 잘 안 되지만
뭔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에 대한 어떤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이해하기가. 그래서 실제 농사의 경험이 있거나 또는 농업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의 어떤 관심이 많은데 실제 그 저희가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이 뭐 제조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뭐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 이쪽 그 농업 분야에도 적용이 되면 굉장히 많은 어떤 혁신이라든지 또는 많이 부가가치를 올린다든지 좋은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가능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쩌면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 이사님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김희진 대표님 현재 현장에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계시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첨단 기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네, 안녕하세요. 유라이크 코리아 김희진입니다. 저는 축산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축산 분야 역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축주분들이 이제 고령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이제 그런 노하우나 경험에 근거한 그런 이제 축산 사육을 하던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신기술 도입에 대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그리고 통신 인프라나 이쪽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또 2세, 3세 경영자들이 축주분들이 이제 또 신기술을 이제 계속 빠르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쪽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최신 기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빠르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업과 같은 스타트업들도 이제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컴퓨터 공학 이제 그런 신기술, 데이터나 아니면 AI 그런 기술을 활용한 정말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농업의 기술을 접목한 그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또 글로벌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빠르게 만들어지고 또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권 팀장님이 현재 파만농에서 디지털 파밍 솔루션 개발도 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팀장님 보시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 개발 현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네, 파만농 신사업팀장 권희준입니다. 예, 기술도 마찬가지, 첨단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그 농업 현장에 나가 보면 농업 첨단 기술과 그 농업인의 어떤 격차가 아직까지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그 대한민국의 농민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첨단 기술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고 보셔도 사실 무방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관이나 그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개발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그 현장에 착근하는 그런 적용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 기업의 입장이고 디지털 농업이고 스마트 농업이고 여하간에 그 수익 모델이 미흡하거나 전제가 되지 않는 모델들은 겉돌 수밖에 없다는 게 그 기업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또 얘기가 되겠지만 고객을 농업뿐만 아니고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를 해서 그런 그 수익 모델을 확대해가는 그런 전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분 연사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을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산업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고 관련 기업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을 보완을 한다면 충분하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대부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뭐 첨단 기술, 디지털 농업에 대한 여건이 열악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을 바꾸고 새로운 생태계로 전환해 가고 그리고 이걸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연 국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가 주도형의 어떤 첨단 농업을 해왔다면 앞으로 향후에는 국가가 어떤 형태의 농업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에 반해서 민간 부분에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서는 국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할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패널 토론자들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농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의 각각의 역할은 무엇이고 서로 협력할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란 본부장님 시작하셨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괜찮으시면 우리 권희준 팀장님부터 먼저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예. 네, 갑자기 네. 예,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트렌드가 고객의 트렌드가 저희는 개인화 트렌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뿐만 아니고 농업 쪽에서도 사실은 개인화 트렌드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요구는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그 당시에 클라우드나 AI나 빅데이터 기술들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구현할 방법이 상당히 좀 모호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 디지털 파밍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의 어떤 개인화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실제로 농민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생기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라도 가격이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은 규모에 맞지 않는 그런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부가가치 있는 그런 가성비 있는 그런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민간 기업 차원에 있어서 어떤 소비자 맞춤형의 여러 가지 솔루션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좀 국가가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에게 조금 마이크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예, 김희진 대표님 준비되셨을까요?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첨단 기술의 지금 핵심은 데이터와 그리고 첨단 기술인 AI가 지금 이제 농업과 축산을 이제 선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나 아니면 그런 이제 환경이나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농축산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런 민간이 그런 수집한 그런 이제 농축산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잘 활용하고 그리고 그런 사업 기회를 이제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에 대한 그런 정말 제값을 이제 주고 그리고 구매해서 이걸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방법이나 여러 생태 환경을 만드는 것을 기업과 함께 같이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야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만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그런 이제 사업도 나오고 그리고 첨단 기술로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도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축산 데이터를 이제 9년 동안 계속 이제 바이오 캡슐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개체별, 농장별, 지역별로 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축에 대한 그런 질병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또 이걸 잘 활용해서 이제 뭐 정부 쪽에서는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가축 질병 관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만든다면 서로 협력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시너지가 나는 좋은 그런 사업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정부와 그리고 기업이 같이 잘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 이사님 아마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도 오래 하셨고 또 IT 분야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농업이 좀 더 나은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 부분, 또 국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폭넓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인데 어렸을 때 백일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백일장을 하면 거기에서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글을 잘 쓰는지 웅변을 잘하는지 이런 재능들을 보통 백일장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경험을 했던 걸로 보고 있고, 그걸로 미래 장래까지 결정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 단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나라 전체 니아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실제 중요한 게 잘 모아서 이제 쓰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르거든요. 도메인에 대한 날리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도메인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 그림이 또는 이 자료가, 이 데이터가 어떤 걸 의미할 수 있는 건지를 실제 이제 그걸 기술을 접목하려고 하는 사람들, 비록 IT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그걸 학습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거 만들어 주려고 하게 되면 어떤 정부 주도의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라든지 또는 예 중에 하나긴 하지만 보통 사람의 이렇게 목소리를 평소에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다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면 목소리 어떤 톤 이런 걸 가지고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예를 들어서 동물의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의 목소리 가지고 어떤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과제로 띄워 가지고 많은 IT 기업들이 여기에 뭔가 참여해서 결과를 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게 실은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까지 보면 그런 쪽보다는 어떤 시설이나 많은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이런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IT 관련된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과제를 띄워서 그 과제에 의해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도입할 만한 주체들이 거의 없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농가가 이렇게 도입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실제 농가들이 그걸 도입할 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거나 또는 어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거나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것들이 또 현실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주는 정부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게 성공 어떤 케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사례들을 국내 확산도 중요하지만 글로벌로 이렇게 진출을 시키는 이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해외 진출에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여기에서 국내에서 어떤 성공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모델들을 해외 예를 들어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국가 간에 뭔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 기업들의 미래가 보여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그룹 차원에서 투자라든지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든지 또는 어떤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해외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꽤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일본이라든지 대만, 태국 이런 데들은 자국 메신저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제페토라고 하는 또 이게 메타버스 게임이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3억 가까이 사용자가 쓰고 있는데, 그런 글로벌 어떤 진출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국내에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호흡을 해서 같은 생태계,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생태계를 구축해서 글로벌 동반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농업 쪽은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관련된 많은 그런 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를 들면은 암에 대한 판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이미지, 영상 이미지가 있는데 판독기가 예를 들어 영상기가 판독하는 수준 대비 AI가 판독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날 건가라고 할 때 평균적으로는 뭐냐면, 물론 의사분들이 심오하게 보면 훨씬 더 높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훨씬 높다.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처럼 굉장히 AI 기술들이 뛰어난 이런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국내 시장 말고 국내 시장도 그렇지만 해외 진출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이런 모델들을 지금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나 농업 쪽에도 이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그런 자기의 독특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시장 개척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세 분이 다 민간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요청이랄지 요구랄지 이런 말씀을 해줄 줄 아는데 상당히 부드러운 톤으로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얘기들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이주령 본부장님께서 이제 과학기술 정책 분야를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종통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첨단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민간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심장을 콕콕 찌르는 그런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민감한 주제를 아주 쉽게 질문하시니까. 근데 이제 꼭 필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농업, 농민, 농촌의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ICT의 특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농업만 놓고 보면 농업은 기반의 성격이 있고 산업의 성격이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걸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반의 성격은 이제 공공이나 정부가 하는 거고 산업의 성격은 가능하면 민간과 시장이 하는 건데 이 농업이 가지는 시장이라는 것이 또 특수합니다. 그러니까 냅둔다고 해서 그냥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장 자체가 안 돌아갈 정도의 작은 규모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크지요. 그래서 기반은 다 챙기고 그다음에 시장 중에서 시장이 제대로 역할하지 않는 부분도 정부가 이제 챙기고 그리고 이제 미래 농업이라는 게 환경 문제, 그다음에 지역 문제, 에너지 문제 이걸 또 수반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영역으로 담당해 줘야 될 영역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발전 경로를 보면 정부 주도의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겪었고 또 그렇게 해왔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비난과 지적을 받고도 있지만 사실 그 덕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농업적 압축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저는 그 관점에서 디지털 스마트 기술의 현장의 농업에 도입됨으로써 정부와 그다음에 민간의 역할 구분이 더 명확해질 거다라는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그동안 정부가 직접 산업을 진흥하던 기능은 가급적 민간에게 시간을 두고 넘어가겠지만 정부가 할 일은 더 많이 생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농업과 관련된 환경 이슈, 그다음에 에너지 이슈, 넷제로 이슈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정부가 새롭게 해야 되는 영역이고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스마트 기술 하에서 전개되고 풀이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지금의 역할보다 이동하면서 커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시장은 어느 부분을 채워줘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 시장이나 민간 기업들도 또 농민이나 농촌의 이제 역할을 봤을 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다른 특성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은 기본적으로 특히 농업 생산은 기본적으로 환경과 생체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와 ICT가 접근할 때 특유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비예측성, 개체성, 지역성, 계절성 같은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은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고비용 구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그리고 이게 고비용 구조고 강력한 인프라가 버텨주지 않으면 민간이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진입하고 시장의 역할을 짤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농민적 특성에서 볼 때는 직접 과금이 앞으로도 어려운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모델을 개발할 때 농민에 대한 직접 과금보다는 일반인을 통한 우회 과금이나 아니면 수출 시장을 통한 시장 규모 확대를 통해야 시장이 확 커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또 더 커지고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또 관련돼서는 디지털 스마트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정부의 일도 많아지고 민간의 일도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그렇게 대신 전개되진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 두 개가 하는 역할은 점점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게요. 어떠한 기술이든 특히 이제 농업 기술은 현장에 도입되고 안정 착근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주파수와 사이클보다 훨씬 더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내기가 조선 시대에 처음에 정말 좋은 기술이다. 증수도 되고 병해충도 적어지는구나라고 이렇게 됐는데 모내기가 처음에 규제였어요. 규제. 모내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모내기라는 거는 수리 시설이 잘 정비되고 그다음에 물 사용량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양반이 모내기를 하면 밑에 그 중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논농사 자체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프라나 저수지나 이런 것들이 잘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거래 질서가 확립이 된 상태에서 도입되는 기술이 모내기거든요. 그럼 이제 100년이 걸리는 거죠. 디지털 기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민간 기업들은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데이터, 디바이스, 솔루션, 패키징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해야 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디지털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깔아야 그 안에서 기업이 있는 것처럼 농업도 디지털 스마트 인프라 데이터 확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정부가 그 역할을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이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거 지금 이제 장목 중심의 데이터 모집, 축종 중심의 데이터 모집보다는 이제 이걸 뒤따라서 민간 기업들이 들어오면 정부는 훨씬 더 인프라와 기반 쪽의 디지털 스마트 농업 쪽으로 이동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2025년 우리나라도 농업 위성 속에 돼 있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농경 지정이 다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토지 정보 등등등 그다음에 농업 정책 정보 등 모든 것들이 디지털 스마트 솔루션 위로 올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일에 더 열심히 하면 되고 그걸 토대로 민간은 시장 지향적 과금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모델을 그리고 디바이스와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 시장화하면 된다. 그 수준에서 수출 시장을 나가면 동남아, 중앙아시아, 연해주 등등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시장 선택지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양쪽 다 역할이 커질 거다. 근데 서로 달라질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협업과 그다음에 해외 시장 개척 등이 숙제로 남는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이제 누리호를 발사하면서 정부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그동안 국가에서 우주 산업을 주도해 왔다면 앞으로는 민간 영역을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저 농업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 주도의 농업을 해왔다면 앞으로 국가는 우리 이주량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첨단 농업에 충분한 인프라를 좀 확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인프라에서 많은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것 기반으로 해서 수출 산업으로 좀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토지 노동 자본이 어떤 산업의 3요소였다면 이제는 이제 인재, 데이터, 스마트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민간 부분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워한 부분이 좋은 인재 구하기 힘들고요, 데이터 획득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자본 어떤 투자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부분에서 노하우가 있으신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회사랄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하나씩 좀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기반으로 해서 농업에 있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좀 잘 개발해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어떤 사례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많은 기업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준영 본부장 너무 오랫동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 권희준 팀장님께 조금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제가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질문 주셔갖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 그 잠깐 코멘트를 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정부의 ICT 확산 사업 같은 게 있는데 그 농민들이 ICT 확산 사업을 신청을 하고자 하면 굉장히 준비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요. 그 다음에 명색이 디지털 농업을 하자는 상황인데 그 신청하는 과정이나 방법들이 디지털이 아닌 거죠. 이런 뭐 일례를 들 수가 있고요. 그런 그 예산들이
다 사용되지 못하고 남아도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최근에 팜한농에서, 팜한농이 사실은 그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농약 비료 종자하는 그런 파이프라인 기업인데, 최근에 저희 팀에서 그 AI 전공한 그 석사 출신 팀원을 한 명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한 이유가 뭐겠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과연 팜한농이 인바운드에서 파이프라인 기업에서 AI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우리가 그 어떤 솔루션이나 AI 알고리즘을 개발할 건가, 아니면은 아웃바운드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스타트업과 협력을 해서 그런 기술들을 이전 받거나 M&A 할 건가,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그 AI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농업에 대한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그 비전은 있더라고요. 원래 게임 회사 가고 싶어 하던 친구인데 저희가 이제 붙잡았는데 있는데,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농업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도메인에 있으니까 한 200만 조금 안 된다.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 게임 만들고 어떤 그 뭐 제품 선택 알고리즘 만들고 쇼핑몰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사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번뜩 머리에 스치는 게 뭐냐 그러면, 과연 디지털 농업하고 스마트 농업이 농민들의 전유물인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문제도 그렇죠. 과거 문제도, 이 솔루션을 사용하는 과거 문제도 농민이 지불해야 되는가, 이런 그 원론적인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번 그 우리 회사 내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그 디지털 파밍 솔루션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그 방향을 크게 잡은 게 뭐냐 그러면, 일단 그 고객을 확장하자, 농민 이외에 소비자까지 확장을 하자. 그리고 과금은 농민한테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모델을 만들자라는 그런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도메인하고 그런 그 SI, AI 그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 현장에서도 융복합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김희진 대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셨고, 이걸 잘 고민하셔서 사업을 현재 계속 확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좋은 노하우, 팁 하나 이렇게 오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이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11년도에 이제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그때 이제 국가의 손실이 거의 한 3조 원씩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소들이 이제 살처분되는 걸 보면서, 이제 저희 나라가 IT 강국이고 제가 컴퓨터공학 박사 과정 중에 이걸 정말 IT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없을까, 이제 질병 예찰에 대한 그런 이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 기술로 없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정말 축산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이제 뭔가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10년 전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때는 이제 IoT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AI라는 게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지금 트렌드한 그런 기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축산 농가에 가봤을 때 그 축산 농가에서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농민들이 사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축을 케어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CCTV나 그리고 뭐 차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원하고 있었고,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질병 예찰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데이터 기반의 그런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그 자동적으로 이제 사람의 눈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분석할 수 없는 정말 미세한 그런 변화도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정말 분석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축을 질병을 안 걸리게 할 수는 없지만 걸렸을 때 정말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이제 알려준다면, 이걸 조기에 이제 대응을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폐사까지 이룰 수 있는 거를 정말 간단한 그런 정말
정말 처방으로도 이제 가축을 정말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라이브 케어라는 서비스입니다. 플랫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주는 정말 그런 막대한 역량과 그리고 AI가 줄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질병에 포커스해서 정말 질병을 가축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데 해야겠다, 첨단 기술을 적용해야겠다라고 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가 보니까 그 질병에는 크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아프면 이제 그래도 도축을 해서 이제 좀 낫게 해서 팔면 되고, 건강에 그렇게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거에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지만, 또 생산성 향상에 크게 또 관심이 많으셔서 실질적으로 수정을 언제 시켜야 되는지 발정 같은데 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기자재 그런 발정 관리나 발정 탐지에 대한 그런 축산 농가들에는 그런 수정 적기를 알려주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정말 적기가 언젠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AI로 분석을 해서 정말 발정 골든 타임을 이제 미리 디텍션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되고, 농장주들은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에서 승가하는 활동이나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발정이 왔다고 알 수 있지만, 저희는 서울 본사에서 데이터만 보고도 얘가 발정이 왔는지, 그래서 수정 적기를 언제 해서 수태율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게 첨단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발정을 정말 저희가 이제 바이오 캡슐로 센싱을 하는 그런 체온이나 아니면 활동량이나 기타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우리 눈으로 보지도 않고도 데이터로 그렇게 이제 발견을 해주고, 이런 이제 플랫폼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축산 농가의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런 일본에 수출을 해서 이제 이 바이오 캡슐을 이제 수출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나라마다 얼마나 이제 니즈가 다른지, 일본에 갔더니 그런 발정 말고 분만 시기를 예측해 주는 거를 이제 정말 제대로 해준다면 정말 이 바이오 캡슐을 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우보다 이제 와규가 워낙 비싸고 한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그 와규 송아지만 해도 1,000만 원 넘기 때문에, 분만 사고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송아지가 죽게 된다면 굉장히 농가에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정말 이 농장주들은 분만 시기가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언제 나올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분만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기를 예측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하는 게 정말 첨단 기술의 그런 정말 미세한,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분석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기술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해외 글로벌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글로벌의 이제 과학 기술을 이제 수출을 해서 정말 이제 글로벌 축산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사례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본부장님, 이게 농업 분야에서 비즈니스 모델 어떻게 개발해야 됩니까? 예. 지금 얘기되고 있던 게 이제 인재 사례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게 얘기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우주 누리호가 이제 발사됐는데 700km까지는 도달을 했고, 유성 모사체 더미는 궤도에 못 들어갔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 그 과정에서 항공우주 연구하시는 분들, 거기서 일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국가가 가지게 된 것이 무엇이냐, 그런 그 케이스의 성공 발사가 아니라 인프라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종사하는 인재들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발사체를 만드는 기술, 그다음에 그 런칭을 시키는 발사장, 그리고 우주 기업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랩 기업, 제조 기업, 서비스 기업들이 인프라를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발사체는 계속해서 쏠 수 있고, 위성은 계속해서 올릴 수 있고, 또 그 산업은 수출 산업이 될 수 있고, 이걸 가졌고요. 그게 이제 어제의 의미라고 보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가속기를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이온 가속기, 중이온 가속기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3개는 만들어졌고 3개는 만드는 중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졌다 안 가졌다가 아니라 그 가속기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가 생기고 인재가 확보되는 거거든요. 근데 디지털 스마트 농업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디지털 스마트 농업이
거대한 인프라 시스템 전환과 확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두 개의 서비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장목에 대해서 데이터가 확보하고 안 보여되고 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국가는 거대한 디지털 농업과 관련된 인프라, 이게 위성이 됐던 정보 시스템이 됐건 데이터가 됐던 그걸 만드는 과정 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선도농들 그리고 기존의 농업에서 플레잉 하시던 분들도 ICT를 도입하기 위해서 한 발짝 움직이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 계신 많은 그 새로운 벤처 기업들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유라이크 등 외부에서 ICT 기술력을 가지고 농업적으로 애플리케이션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만나는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인프라, 디지털 농업 인프라 그리고 기존 농업인들이 ICT 쪽으로 이동, 그다음에 ICT 하시는 분이 농업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게 만나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디지털 농업이 바뀌고 그 안에서 인재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프라와 인재를 가지게 되는 과정이다. 예,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례도 빅 케이스들은 다 거기서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빅 케이스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좋은 그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스탠드얼론 할 수는 없다. 스탠드얼론 할 수는 없고요. 자율주행 농기계 움직이려면 국가 강력한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제 누리호와 관련된 항공우주가 10년에 협업을 했듯이 디지털 농업도 그 10년의 그 이너서클의 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산, 인재 그래야 계속해서 그게 이동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고 같이 힘을 합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유 이사님이 건너뛰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 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경험도 있고 그러셔서 그동안 이제 ICT 분야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 참조할 좋은 예를 좀 농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렸던 부분 잠깐 이게 이제 좀 드리고 싶은데 정부 쪽에 좀 이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개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나서서 이제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는 그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하는데 실제 뭐냐면 생태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쭉 이게 투자를 진행하는데 생태계가 만들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에 이렇게 생태 그 어떤 태양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생태가 고사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계 만들게 되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데까지 뭔가 자금력이 들어가 주면 스스로 이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거기에서 확산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정부 사업이 뭐 단연 사업이라든지 또 2, 3년, 5년 사업을 하지만 이렇게 만나서 사업을 실행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소비할 수 있는 또 이게 소비층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구성하고 난 구축 또는 구성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종료돼 버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중간에 이렇게 고사되고 결과를 잘 못 내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꼭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태계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데까지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인 얘기도 듣고 태풍이나 이렇게 이제 태풍이 발생이 되면 낙과가 많이 생기잖아요. 낙과가 많이 생기는데 지금도 그 낙과의 피해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 거수기인가 이걸로 이렇게 하나 카운트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도 이렇게 카운트하는데 지금 뭐냐면 뭐 드론을 띄워서 영상을 분석하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실제 그 드론을 띄워서 영상으로 하게 되면 태풍 전과 후의 낙과 수를 자동으로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이제 거수기를 쓰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태풍 관련된 부분인데 어떤 농작지에 어떤 그 피해가 발생이 될 때 공무원 돌아다니면서 카운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것도 드론을 띄워서 영상을 분석하게 되면 태풍 전과 후를 쉽게 분석해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건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정부에서 좀 뭔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그 발생되는 게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물론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은데 어떤 예를 들어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갈수록 이제 어떤 스마트화되고 IT 접목이다 보니까 많은 예를 들어 농가에 계신 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내가 올해는 어떤 작물을 얼마만큼 심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입력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요즘에 다 이렇게 핸드폰에 앱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쉽게 내가 올해 심는 게 뭐고 얼마나 심는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년마다 이렇게 소비되는 물량들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매칭해서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좀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에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굉장히 오래 살게 되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생물학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까지 다 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려고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건강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암을 치료하고 난 치료되고 난 이후에 5년간 스스로 이렇게 관리해야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나이가 대부분 이게 40이 넘다 보면 남물 질병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질병들을 뭔가 이렇게 나빠지지 않게 또는 더 좋아지게 만드는 또는 예방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먹는 식단으로 많이 조절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그럴 때 진짜 내가 여기서 이 식단에 올라오는 또는 이 과일이 됐건 야채가 됐건 이거 진짜 내가 믿을 수 있을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소비자가 믿게 되면 훨씬 더 비싼 금액을 주고도 사 먹을 수가 있는데, 실제 이 제품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통 체계에 대한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어떤 그 농산물이 생산된 과정부터 뭔가 이렇게 어떤 IT 힘을 빌려서 어떤 플랫폼 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그 예를 딸기를 키운다고 할 때 딸기를 가장 잘 키우려고 하게 되면 어떤 환경일 때 가장 잘 크더라 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 온실을 만들 때 그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환경들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농가일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농가일지를 보고 그리고 농산물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게 비싼 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실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하나의 기업, 하나의 농가에서 구현하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부 과제를 통해서 시험을 하게 하고 구축이 되고 어떤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해서 서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예 중에 이제 하나인데 어떤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저희가 이제 그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라이프 프로그램을 어떻게 모아볼까, 사람이 움직일 때 또는 하루에 얼마나 운동을 할지 뭘 먹는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집할 때 개인 동의받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떤 한 회사에서 어떤 걸 제안을 하냐면 가장 이게 사람의 그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대변이나 용변 볼 때 그 내용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변기에서 뭔가 측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현실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기업 하나가 대변에서 그 대변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카메라를 설치해서 대변의 상태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족이 여러 명인데 사람 식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내가 대변을 볼 거야라고 나를 인식시키고 할 거냐라고 했더니 이 항문의 생김새가 사람 다 다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알고 적용해서 그러면 이걸 스마트시티 접목을 하자, 뭐 이런 사례들도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제 산업 도메인에 관계돼 있다 보니까 어떤 독특한 그런 기술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산업 연결시켜주는 이런 부분을 제가 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중에 하나가 저희 관계 그 협력 그 회사 중에 하나인데 아주 조그만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기술력 굉장히 좋은 회사였는데 제가는 행사 가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 본인의 집을 쭉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듣고나 굉장히 이거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구나 라고 해서 제가 만나기 전에 그때 매출이 7천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10억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부 과제에 어떤 주관을 해서 본인이 과제를 끌어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같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물론 기업들 충분히 노력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정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교류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오늘 다 오픈하신 거 아니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주셨네요. 예, 그 질문 중에 하나를 먼저 이주량 본부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 분야에 혁신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등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의 진출은 산업을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농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이랄지 기업군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그 조금 민감하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농업에 대기업 들어오는 거 좋고 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열려 있는데 대기업이 들어오는 포인트가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농업이 전방 산업, 후방 산업이 있고 그리고 농업 생산 현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농업 생산 현장이라는 게 워낙 저수익 분야예요. 저수익 분야라서 대자본이 그렇게 들어올 이유도 없고 들어와도 만족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전후방 쪽으로는 얼마든지 들어와도 되고 들어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 후방이라는 거는 농업을 지원하는 건데 종자농약, 비료, 농기계, 농자재, 글로벌 컴피티션 산업이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글로벌리 큰 산업이고 잘 발전하면 우리나라 농업을 우회 지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익성도 높고 미래 시장도 커지고 대기업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전방 식품이나 소재 여기도 물론 대자본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생산 현장에 들어오는 거는 그 대기업 대자본 자체로도 그다음에 농민에게도 국가에게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전후방으로 와야 한다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상당히 중견기업 이하상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현재 농업의 어떤 산업적인 시장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희진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가 AI 기반 농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농가에서 AI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이제 알아야지 AI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축산 농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뭔가 수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제 뭐 그런 장비를 통해서 AI를 접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분만 시기를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다양하게 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도입하게 될 텐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또 의사결정 자동화의 문제가 아니라 AI는 이제 그 의사결정까지 판단까지 하는 것까지 이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자동화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 AI 도입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많은 질문들은 아마 오늘 토론하면서 조금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8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현재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이 패러다임 위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글로벌 선진국으로 좀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논의해 봤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는 자리로서 각 연사님들께서 미래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농업의 역할, 농업의 변화, 농업의 청사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조금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이주량 본부장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농업은 제가 좋아하는 얘기지만 농업은 생명이고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농업이 안정화돼 있고 농업이 잘 돼 있을 때 그게 선진국이고 그걸 기반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그다음에 행복까지 가는 건데 농업의 모든 문제는 농업 혼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비로 그다음에 먹거리, 건강, 안전까지 그리고 환경까지 가는 원헬스 개념이 세계적인 트렌드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문제 농업만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 건강 그다음에 이쪽까지 쭉 이어서 나가 가치사슬론 그렇게 이어나가야 되고 기술로는 ICT, 바이오 기술 이런 거에 서포트를 받아야 그래야 제대로 농업 문제도 풀리고 우리도 다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이나 스마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것은 거의 무한하고 지금은 갖고 올 수 있는 최대의 솔루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인데 빠르게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긴 전환의 여정이거든요. 그 전환의 여정 속에서 다 같이 이제 하나의 힘을 모아서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 이사님. 제가
오래전에 그 필리핀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필리핀에 이제 가서 이게 그 삼겹살을 파는데 거기에 상추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게 신선하고 맛있는 상추였는데 주인이 이제 한국 사람이었는데 상추를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상추 많이 비쌉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씨도 더운데 여기는 상추 그냥 밭에 뿌리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했더니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추를 할 수가 없고 굉장히 비싸다라고 하길래 그때 제가 믿지 못해서 이제 거짓말인 줄 알고 마트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상추가 비쌌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기술 중에 이렇게 컨테이너 형태로 만들어서 이게 뭐 채소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생산하는 이런 기술들이 나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기술들을 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게 되면 그러면 물론 기업들이 지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정부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열어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현지에서 바로 그 컨테이너 형태에서 어떤 생산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출로 이어지면서 그날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 대표님. 예. 네. 지금 이제 농축산 형태가 정말 스마트 농업에서 뛰어넘어서 정말 디지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농축산 이제 환경이 이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 차원이나 기업이나 그리고 이제 농민들까지도 정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이제 적용하고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인재 육성이나 그리고 이제 또 관련한 그런 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이 아낌없이 그러니까 있어야지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한 이제 농축산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 팀장님. 그 오전에 그 키노트 중에 닥터 찬더라가 이제 코멘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대다수의 소농 위주의 그런 보급형 기술들을 먼저 보급하는 데서 상당히 그 의미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도 사실은 그런 소농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농들의 어떤 일반적인 농민들의 디지털 기술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그 어떤 니즈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네. 일반 농민들이 갑자기 첨단 기술을 접하면 거부감을 느끼는데 어떤 디지털 농업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그런 가성비 있는 그런 체감형 그런 서비스들을 보급해 가면서 그들의 니즈를 계속 발굴을 한다 그러면 우리 기술이나 첨단 영역에서도 계속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농업 문제, 특히 지속 가능한 농업, 식량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존속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더 AI 포럼 에그리텍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네 분의 연사님과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